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그 구문책에서 4번까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뒤쪽으로 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책의 45페이지 4번. 45페이지 4번.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금 중간에 보면 is being 이렇게 선택형 어법으로 선생님이 바꿔놨는데 처음에는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둘 중 하나 뭘 쓸 거냐 이제 그걸 묻는 거고요. 당연히 시험에는 이렇게 밑줄 주고 나오겠죠. 그쵸? 밑줄 주고 나왔을 때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제 그거 구별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처음부터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More important than success 이렇게 나오죠. 해석 그대로 해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리고 명사 보이죠? 명사 다음에 위치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죠. 그쵸?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수식하는 성분을 쫙 딱, 그리고 얘는 친절하게 또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이렇게 컴마를 줬어. 그쵸? 가로로 묶어보면 그러면 지금 문장을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고 있냐? 성공보다 더 중요한 이런 식의 지금 형용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쵸? 형용사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 뒤쪽에서 동사를 쓸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뒤에 the happiness라는 명사 보입니다. 행복이라는 명사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보이지. 그치?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 관계대명사 얘를 가로로 또 묶어봐요. 가로로 쫙 묶어보면 그러면 지금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자, more important than success는 또 뭐야? 비교급이잖아. 아까 뭐뭐만큼 뭐뭐하다 하면 as 있었지? 그치?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죠. 아까 선생님이 비교급을 어떻게? 복잡하면 비교급은 날리고 생각해본다. 됐죠? 비교급은 날리고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얘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비교급 전체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문장 지금 맨 앞에 뭘로 시작하는 거야? 형용사로 시작하죠. 그쵸? 형용사로 시작하고 지금 얘를 쓸 거냐? 얘를 쓸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보이는 거야? 명사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뭔가 어색하지. 원래 문장의 시작은 어떤 건데? 명사, 즉 주어로 시작하는 건데 주어로 시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걸로 시작했죠. 내가 알고 있는 순서에서 살짝 바뀌었지. 순서가 바뀌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도치라고 생각하면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건 뭐가 있다? 첫 번째,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 구성 성분이 바뀌지 않는다. 순서는 바뀌어도 뭐는 있어야 되겠어?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는 있어야겠죠. 그쵸? 따라서 동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요게 아니라 뭐가 맞다고? 요게 맞다고. 이렇게 수식하는 성분들을 싹 다 가로로 묶어서 걔네들을 걸러내면 큰 틀의 뼈대가 보이죠. 그쵸? 큰 틀의 뼈대가 보이니까 당연히 동사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온다. 자, 그러면 비동사가 쓰인 문장이에요. 그쵸?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동사 쓰인 문장을 A is B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is B. 그러면 A는 B다. 그 말이죠? A는 B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비동사 다음에 쓴 요 B 있죠? 얘를 이제 주격 보호라고 생각해 보고 주격 보호는 주로 형용사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비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동사는 방금 전에 어떻게 해석했어? A는 B다라고 해석했지. 그치? 그러면 뭐야? A는 B야? 그럼 얘는 여기다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A는 B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A는 B다라고 해석하면 B는 A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잖아. 그죠? A는 B다, 즉 B는 A다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겠어? 얘는 그러면 B is A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어떤 구조가 보이는 거야? 결국은 주격 보호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뒤쪽에서 주어 이렇게 써도 되겠다. 됐죠? A는 B다라는 걸 그대로 순서만 바꿔준 거니까. 그리고 비동사가 쓰였을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 비동사 앞뒤는 같은 거다. 앞뒤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품사가 뭐가 보이는 거야? 명사나 형용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명사나 형용사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비동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뒤에는 주어 역할을 하는 당연히 뭐가 보일 거다? 명사가 보일 거다. 됐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잘 들어. 어차피 주격보어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주어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주어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주격보어는 품사는 형용사가 쓰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어하고 같은 거니까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어처럼 해석해도 된단다. 주어처럼 해석해도 된단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됐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행복이라고. 됐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해석됐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잘 들어. 이 자리에 당연히 뭘 쓰면 안 되겠니? 당연히. importantly 이런 식의 부사를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왜? 뭐가 쓰인 문장이니까? 비동사가 쓰인 문장이니까. 비동사가 쓰인 문장은 주어하고 주격 보호가 있을 테니까 명사와 명사에 대한 설명, 형용사가 있을 테니까 따라서 저렇게 부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형용사가 있고 나서 형용사 앞에 부사는 써도 돼요. 그러나 부사만 가지고 즉 부사, 비동사, 주어 이렇게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형용사, 비동사, 명사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니까. 알겠지? 그쵸?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대로 이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은, 됐지? 성공은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무엇을? 승진이나 급여에서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됐지? 승진이나 급여에서의 증가를 의미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행복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인 다음에 ing 뭐뭐 할 때 그렇게 보면 돼. 무엇을 할 때 발견될 수 있다? 일을 할 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 명사 뒤에 또 대시지. 그럼 그대로 또 꾸며주는 걸로 가. 어떤 일을 할 때 발견되는 거야? 뒤에 나오는 원 있지? 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 사람을 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사람이 즐기는 일을 할 때. 그치? 즐기는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외울까요? For its own sake 하면 그 자체를 위해서. 됐죠?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즐기는 일을 할 때. 됐어요? For its own sake 하면 그 자체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sake 있죠? sake가 바로 어떤 뜻으로? 목적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를 위해서, 그 뜻이야. 그 자체를 위함으로. 그래서 그 자체를 즐기는 일을 할 때. 참고로 그 영어에서는 저거 sake라고만 수능 때까지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좀 올라가면 사키 그렇게 읽으면 일본술 사케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단 수능에서는 sake 목적이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뭐 급여의 증가라든가 승진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자체를 위해서 즐기는 일을 할 때. 그치? 단지 무엇이 아니라 단지 그래서 merely는 그냥 just하고 비슷해요. 단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the rewards it brings 이렇게 딱 보이죠. 참고로 이때 it은 앞에 나오는 work를 가리키는 거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니까 그대로 꾸며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이 가져다주는 무엇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그렇죠? 일이 가져다주는 보상이 아니라 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행복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쵸? 자, 근데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냐? 여러분 일하면서 언제가 행복해요? 일이 재밌을 때요? 아니면 통장에 돈 들어왔을 때일까요? 그렇다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보상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상도 괜찮고 그리고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쵸? 자, 아무튼 도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조금만 더 보고 갈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시죠.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필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한 문장이 이렇게 좀 길죠? 그쵸? 한 문장이 이렇게 기는데 이게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나타나는 트렌드예요. 한 문장을 되게 길게 쓰거든요. 되게 길게 쓰는데 일단 지금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니? 맨 처음에 so로 시작했지. so 다음에 extensive는 뭘까? 형용사 아니냐? 그리고 뒤에 이제 뭐가 딱 보이는 거야? 항상 비동사를 기준으로 잡아. 비동사네?
그럼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앞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고 집중해. 자,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요렇게 바꿔도 되지. 그치? 그럼 주격 보니까 형용사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주어 역할을 명사가 앞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준 지금 부사를 쓴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아주 광범위한 이렇게 딱 나오지. 그럼 요렇게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지. 뭐가 광범위한 거야? 뒤에 compounds of carbon이니까 탄소 화합물 그렇게 보면 돼. 탄소와 다른 것이 더해진 물질인데 탄소 화합물이 아주 광범위하다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그리고 자, 현재 얘는 부사니까 가로로 묶어보면 돼요. 자, 현재 numbering in millions이니까 어떤 거야? 넘버에다가 뭘 붙인 거겠어요? ing 붙였지. ing는 항상 어디에 붙인다? 동사에 붙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동사 ing 형태니까 분사 구문이지. 그치? 분사는 기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본다. 자, 숫자가 수백 개에 달하네. 됐어요? 숫자가 수백 개에 달하니 탄소 화합물은 아주 광범위하다. 그 뜻이지. 잘 들어. extensive라고 얘기했지. 광범위한 거지.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바로 잘 생각해. 자, 우리가 독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들어.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범위가 크다라는 거야, 좁다라는 거야. 당연하지. 그치? 그러면 자, 항상 무엇을 사이즈 있지? 사이즈하고 무엇을 같이 생각한다고? 사이즈하고 넘버를 항상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 얘를 거의 동일한 개념 취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사이즈는 우리가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범위가 될 수도 있어. 적어봐. 요건 적어야 돼. 사이즈하고 범위가 될 수가 있는데 봐요. 우리가 사이즈 하면 뭐가 보통 나오니? 사이즈 하면 스몰과 그 다음 뭘 생각하는 거야? 스몰과 라지 생각하지. 그치? 뭐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그대로 숫자하고 연결했을 때 뭐가 될까? 스몰이 되면 숫자는 뭐가 될까요? 많겠어, 적겠어? 오케이, 괜찮아요. 많겠어, 적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스몰이니까. 그럼 라지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겠니?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을 그러면 숫자로 취급했을 때는 많겠어, 적겠어?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고? many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자, 소수의 사람들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소수의 사람들. A few people이 되겠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스몰 그룹이잖아. 그쵸? 스몰 그룹이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many people이 하면 되지? 그걸 무엇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large grou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하고 얘네는 항상 같이 가져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extensive를 딱 봤어. extensive는 광범위한 거지. 머릿속에 뭘 떠올리는 거야? 광범위하다고? 아, 이런 거구나. 광범위하구나. 아, 범위가 크구나.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숫자가 많다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반대로 숫자가 많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어디 extensive에 딱 밑줄이 나와 있으면 이거 맞는 표현이겠지. 그치? 요거 이해되지? 숫자가 많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narrow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같이 생각해 줘야 돼. 항상 뭘 같이 본다? 얘하고 얘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봐봐. 맨 앞에 형용사를 쓰면서 지금 동사 주어지. 도치됐지. 그치? 근데 해석은 그냥 똑같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앞뒤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뭐가 보여? 그리고 so that 보이지? 아주 뭐뭐해서 뭐뭐 여기 딱 보이지? 그치? 그대로 봐. 그냥 칠판에 있는 거 봐봐. 그러면 지금 봐봐. 도치가 됐으면서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까지 같이 써준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뒤에 뭐가 보이니?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It is not surprising that 딱 보이지? it과 that이 한 문장 안에 있지.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가주어고. 대디어가 뭐가 되는 거? 진짜 주어지.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또 보이지? 벌써 구문만 몇 개야? 3개지. 도치, so that,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쓰는 것을 수능이 되게 좋아해요. 알겠어요? 수능이 딱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아마 내가 볼 때 요걸 봤을 때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신 분들은 되게 어찌 보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됐을지도 몰라요. 오, 예? 이렇게 하면서.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다. A whole branch of chemistry 무슨 말이야? 여기서 branch는 무슨 말이겠니? branch. 설마 나뭇가지는 아니겠지? 나뭇가지처럼 뭔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거 뭐라 그래? 분야라고 봐야지. 분야. 그쵸? 그래서 화학의 전체 분야가 진화했습니다. 무엇의 연구를 위해서? 그것들의 연구지. 그것들이니까 바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딱 되겠지. 그래서 화학의 전체 분야가
탄소 화합물의 연구를 위해서 진화를 했어. 야, 화학에는 탄소만 있어? 질소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화학이라는 학문이 아예 그냥 요걸만 가지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자,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거? 특별한 기술, 그 다음에 nomenclature는 이제 명명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명, 즉 이름을 정하는 시스템, 그리고 어떤 태도 같은 것도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길어지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도치 하나 있고, so that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딱 있죠. 복잡하게 보여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두루 쓰인 것 뿐이지 새로운 걸 묻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어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거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독해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책은 우리 40페이지 7번. 40페이지 7번. 자,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초반에 구문을 잘 잡아주면 뒤에 독해를 볼 때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7번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8번에서는 이번 시간에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그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단서가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죠? 일단 뭐가 있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 있지.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있지. 그치?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래? 내용적 단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적 단서를 찾기 위한 연습들을 평소에 구문에서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자, 우리 40페이지 7번 있죠? 40페이지 7번 Green Product Involved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쵸? 자, 거기서부터 이제 볼 건데요. 자, 40페이지 7번 맨 위에 요거만 쫙 필기 한번 해주세요. 순서 배열은 덩어리 전체 의미와 성격, 명식 단서, 결론 쭉 적어주세요. 여기 한글만 쭉 한번 적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그 순서별 같은 경우는 우리 거기 있는 것처럼 맨 위에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그리고 이제 C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고, 자, 덩어리 전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미가 서로 비슷하거나 여기서 성격은 이제 긍정, 부정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성격과 의미가 비슷한 것은 가까이 배치하고 서로 다른 것은 한번 건너뛰고 배치한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법. 자, 그리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리고 하나만 더 부정어 적어주세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들 놓치지 말고 본다. 대명사, 지시어. 지시어 뭔지 알죠? this, that 요거 있죠? 지시어. 그 다음에 연결어. but, so, also, similarly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해서 부정어. no, not, never, little 해석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얘네들이 보이면 밑줄을 긋거나 하면서 꼭 표시해 두는 습관을 들인다. 왜?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아시겠죠? 요거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건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요게 맨 먼저 우선시 되는 단서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이면 얘가 가리키는 걸 가장 먼저 명확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지시어 있지. 지시어는 뭐가 있겠어? this, that, these, those 얘네들도 있을 거고 such 혹은 the 이런 것도 있거든. 얘네들은 결국은 해석 잘하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해석을 해봐야지 but으로 연결되는 건지 so로 연결되는 건지 혹은 also로 연결되는 건지 감 잡을 수 있겠죠.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야? 결국은 얘 빼고는 해석해 봐야 돼. 그쵸? 얘 빼고는 해석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자, 박스를 읽고 ABC를 쭉 읽어가면서 이 ABC 중에서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게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맨 마지막에 올 게 어떤 건가? 요거 봐야 되겠지. 그치? 자, 맨 마지막에 오는 거 첫 번째 적어주세요. 기호 좀 떠올린다. 그래서 주변의 내용을 종합하는 거. 주변의 내용을 종합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야. 주변의 내용을 종합한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것과 동일한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지 소재를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러니까 ABC 중에서 옆에 걸 싹 다 포괄해서 그러므로 뭐뭐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어. 그럼 걔가 맨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 배열을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순차적으로 박스 다음에 순서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ABC 자 읽으면서 얘가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오는 걸 먼저 잡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나머지를 이제 앞쪽에 배치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일단 쭉 읽어가는데 ABC 중에서 주변에 싹 다 종합하는 느낌을 주는 거 그걸 맨 마지막에 배치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변의 내용과 동떨어진 거. 요게 작년 6평에도 나왔던 거죠. 그쵸? 주변의 내용과 동떨어진 거 적어보세요. 주변의 내용과 동떨어진 거. ABC 중에서 주변의 내용과 완전히 따로 노는 게 보여.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ABC 중에서 아무리 봐도 얘는 옆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안 돼. 그쵸? 이걸 조금 있어 보이는 얘기로 바꾸면 지문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면서 끝내는 거.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면서 끝내는 거. 요거 잘 생각해 주세요. 자, A하고 B까지 읽으면서 특히 요거 1, 2번을 잘 생각해 준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읽자고 말씀드렸죠. 매니아 박스를 읽고 나서 B나 C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A를 같이 읽습니다. A를 이렇게 바로 읽으면서 왜? 어차피 B나 C를 먼저 읽어도요. A를 읽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A를 먼저 읽고요. 자, 여기를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게 박스하고 A가 같은 흐름인가? 박스하고 A가 같은 흐름인가? 같은 흐름이라면, 비슷한 내용이라면 박스 다음에 A를 붙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같은 흐름이면 바로 박스 다음에 A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다른 흐름이 어떻게 되겠니? 박스하고 A가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아. 그럼 무슨 말이야? 맨 위에 박스가 있고 A, B, C 쭉 세 개가 있는데 박스와 A가 서로 달라. 달라도 어떻게 되겠니? 결국은 전체적으로 순서를 배열해야 되는 건 맞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느낌이라면 B나 C에 뭐가 나오겠어? B나 C에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하고 완전히 달라. 예를 들어서 완전히 달라. 자, 얘를 이제 플러스라고 본다면 얘를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바로 올 수는 없지. 그럼 뒤에 뭐가 있겠어? 얘 플러스네?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네? 아,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아, 벗이 보이는구나. 서로 다른 내용이네? 그러면 다른 내용의 시작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가 바로 연결될 게 맞을 테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다른 내용이다. 다른 내용이면 B 혹은 C에 무엇이 있는지 역접이라든가, 역접은 벗이라든가 however 오겠죠? 그렇죠? 역접이라든가 혹은 추가, also 같은 거 있죠?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할 거. 요거. 역접이라든가 추가를 암시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할 거. 됐니? 오늘 적어봐. 오늘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뭘 봐야 돼? A의 끝부분에 주의한다. 적어보세요. A의 끝부분에 주의한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 왜? 이 요령들이 떠오를 때가 있고 안 떠오를 때가 있어. 언제 안 떠오르는 줄 아니? 언제? 한두 문장 해석했는데 막힐 때 이게 완전히 안 떠올라. 왜? 해석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야. 해석이 살짝 안 돼도 이런 요령들을 계속 우리가 되풀이해보면서 시험 볼 때 떠오를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끝부분에 주의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잘 들어.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붙이면 되지. 안 보여.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동떨어진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A가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B까지 봐야 돼. B도 끝부분까지 잘 읽어줘. 그래서 B의 끝부분 관련된 게 여기나 여기에 있는지 확인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박스 A, B를 자세히 읽잖아? 그럼 C가 가벼워져요. 왜? 대강의 흐름이 다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B나 C를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A가 별로 처음에 나올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게 아니라 박스하고 A, B를 자세히 읽잖아. 그럼 C가 엄청 가벼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C를 가볍게 당연히 C는 이 위쳐 올 수밖에 없는 거네. 이렇게 감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지금 7번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 있죠? 일단은 수능 독해에서 있잖아요. 수능 독해에서 물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구문을 할 때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크게 이제 독해 유형을 나눠라. 그럼 문제에 관계없이 주로 어떤 걸 이제 수능 독해에서 내는가 물어보면 가장 크게가 이거야.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글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주제나 제목이 있죠.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두 개인지 아니면 하나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건 주로 어디에서? 순서나 삽입에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도 물론 한 가지 소재를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할 수 있으니까 순서나 삽입에서는 특히나 한 가지 소재인가 아니면 두 가지 소재에 대한 내용인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봐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than이 딱 쓰였죠. 그쵸? 그럼 than이 쓰였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뭐뭐보다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비교한다라는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비교를 했다라는 것은 자, 무엇을? 두 개의 소재 있지. 그치? 두 개의 소재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돼. 잘 봐. 이것보다 뭐뭐 하다 해가지고 앞쪽에 나오는 이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얘를 같이 다룰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한다.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 비교를 시작했어.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오는 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같이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자,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약간 비교급의 느낌을 주죠. ER이 붙었으니까. 그치? 비교급의 느낌을 줘. 그래서 A rather than B. 이거 생각나죠? 그쵸? 적어봐요. A rather than B. 그래서 rather than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그랬었니?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뭘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아니라 A다. 그렇게 해석하지? 그치? B가 아니라 A다. B 대신에 A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A를 강조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는 게 이제 나는 아직 고1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내일 모레 대학교 갈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보는 거야? A를 강조하지만 자, A하고 B가 무엇이라는 거? A하고 B가 중심 소재라는 거. 여기까지 이제 같이 생각해 주는 게 포인트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문장이 나왔어. 혹은 저렇게 딱 문장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앞쪽에 있는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뒤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앞쪽에 대한 강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심 소재가 되겠구나. 알겠어요? 당연히 뭐가 우선시 되는데 이쪽이 우선시 되는데 당연히 이쪽이 우선시 되는데 뒤쪽에서 어떤 얘기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됐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여기서 그린 프로덕트 보이지? 야, 그린 프로덕트니까 어떤 상품이겠어? 당연히. 그쵸? 친환경이겠죠? 그쵸? 친환경 상품을 자, 포함합니다. 많은 경우에 뭘 포함하고 있다고? 더 높은 재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때 인그리디언트는 재료가 되겠지. 무엇보다 those 보이지?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 아니냐? 그쵸?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겠니? 메인스트림 프로덕트 무엇보다 그대로 보면 돼요. 앞에 나오는 요렇게 여기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그 메인스트림 있잖아. 메인스트림은 이 단어 자체가 조금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얘를 가로로 묶어보세요. 이게 약간 한자어 느낌이야. 그러니까 스트림은 원래 약간 흘러가는 시내라든가 개천 아니냐? 그쵸? 근데 메인은 바로 주요한 그 뜻이잖아.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주류 상품. 그러니까 주로 많이 판매하는 상품. 그렇게 보면 돼. 아, 그럼 여기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주류 상품보다 친환경 상품은 더 높은 재료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친환경 상품, 그린 프로덕트는 약간 비주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그치? 주류보다 뭐뭐하다 그 뜻이기 때문에 저건 비주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야. 자, 일단 중요한 건 자, 친환경 상품은 뭐가 된다고? 재료 비용이 높아요. 얘보다.
그치? 얘보다 안 좋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이제 읽어간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중심 소재가 되겠거니 하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자, A를 짜 읽어보니까 데이의 동그라미.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 일단 파악해야겠지. 그치? 문제는 쉬워. 자, 뭐야. 그러면 데이는 앞에 나오는 그 복수명사인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게 될 수도 있겠네? 그거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딱 보이지? 요거는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여기에서 나온 거야. would rather. 뭐뭐 할 것이다. 차라리 뭐뭐 할 것이다. 차라리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차라리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을 암시한다. 그렇게만. 선택을 암시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데이가 가리킨 거 앞에 찾아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They'd rather put money and time into 그대로 볼까요? 돈과 시간을 put 집어넣을 거야. into 어디로? 알려져 있는 수익성이 있는 하이 볼륨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하이 볼륨이니까 볼륨은 부피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 그치? 그러니까 부피가 높은 거니까 부피가 큰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부피가 하이한 거지. 부피 하이한 거니까 그러면 요만큼이겠어? 요만큼이겠어? 그치? 부피가 크지? 사이즈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사이즈가 크면 무엇이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이 볼륨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 하이 볼륨은 다량의 매니아하고 비슷해요. 다량의 매니아하고 비슷하다고. 됐지? 자, 그러면 뭘까 이게 그러면? 알려져 있고 수익성이 있는 많이 생산되는 상품이지. 앞에서 우리가 박스를 읽었지. 자, 그래서 박스를 읽을 때 있잖아. 메뉴 읽을 때는 대충 어떤 소재라는 건지 느낌은 알고 가야 돼. 그리고 메뉴의 박스에서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얘기했지. 그 두 가지가 어떤 거였어? 친환경 상품하고 주류 상품이라고 했었지. 그러면 그 두 개를 가지고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읽어갈 때도 대충 감을 잡아야 돼.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상품이겠어? 그린 프로덕트가 아니라 뭐가 맞겠어? 메인스트림 프로덕트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치? 왜 많이 판매되는 거라며. 그치? 많이 판매되는 거라며. 그 다음에 수익성도 있다며. 많이 만드는 거라면 주류 상품일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러면 그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류 상품이라 봐야 돼. 메인스트림 프로덕트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자, 그다음 뒤에서 serve는 satisfy 적어놔. serve는 satisfy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 다음에 populous customer segment지. 잘 들어. 커스터머 세그먼트는 뭐겠니? 커스터머 세그먼트. 자, 세그먼트는 바로 뭐냐면 그 귤 있지, 귤. 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운데를 자르면 어떻게 되니? 가운데를 딱 자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안 자르니?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딱 자르서 나오는 이렇게 하나씩 오고 있지.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 있지. 그걸 뭐라 그래? 세그먼트야. 알겠어요? 세그먼트.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부문 혹은 부분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고객 부문이지. 어떤 고객이야? 어떤 고객? 파퓰러스니까. 그치? 인기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기 있는 하면 파퓰러잖아. 파퓰러고 파퓰러스니 파퓰레이션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로 무슨 말이야? 다수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수의 고객이 있는 부분에 만족시키는 상품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어떤 상품에? 주류 상품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됐지? 그들은 차라리 선택을 암시한다 그랬어. 그들은 무엇을? 다수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주류 상품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거야. 자, 된 딱 보이지? 뭐뭐보다지. 그치? 뭐뭐보다지. 그럼 비교 대상 나와야 되겠지. 뭐가 나오고 있어? 그럼 뒤쪽에. 그러니까 친환경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위험하고 그 다음에 덜 수익성이 있고 로우 볼륨이니까 무슨 말이겠어? 당연히 조금만 만들어지는. 그치? 소량은 상품이지. 현재 바로 non customer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현재는 고객이 없는. 그쵸? 현재는 고객이 없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 보는 거야? 그린 프로덕트다. 됐지? 그린 프로덕트다. 얘를 뭘로 본다? 메인스트림 프로덕트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보는지 감 잡을 수 있겠지? 뭘 읽었으니까. 메뉴의 박스에서
맨의 박스에서 두 개의 중심 소재 비교라는 느낌을 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A를 읽어가면서도 그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메인스트림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메인스트림이 아닌 거니까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뭐다? 그린 프로덕트다. 그럼 결국은 봐봐. 친환경 상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친환경 상품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할 거란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지. 어떤 선택이겠어? 왜 선택을 줬겠어, 지금? 초이스란 말이 왜 나왔겠어? 뭐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would rather를 알아야 돼. 얘가 선택을 암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제공받게 되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그렇게 하면, 이 회사들은, 됐네. 이 회사들은, 됐지? this 다음에 뭐가 쓰였어, 지금? 명사 쓰였지? this 다음에 쓰이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앞에 거 가리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앞에 있는 뭘 가리키겠어? 당연히. 그럼 얘는 똑같네. 얘가 이렇게 컴퍼니고, 그럼 앞에서 뭘 찾으면 돼? 뭔가 선택하게 되는 컴퍼니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A를 잘 읽으라는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AS 컴퍼니 찾으면 돼. 이제 앞쪽에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은 자, 여기서 leave는 남겨두다. 뭘 남겨둘 거야? 그린 세그먼트지. 잘 들어. 그린 세그먼트니까 어떤 부문이겠어?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 부문이겠지. 그치? 얘네들이 누구에게 남겨줄 거야? 바로 작은 틈새를 노리는 경쟁업체에게 남겨줄 거야.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쪽에 이제 작은 틈새를 노리고 살짝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작은 기업들에게 야, 친환경 상품은 니들이 만들어. 요렇게 이제 남겨줄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는 거야? 자, 먼저 여기까지 쭉 읽었어. 그래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컴퍼니일 거야. 그럼 앞에서 컴퍼니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A의 끝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럼 끝부분에서 무슨 얘기 나왔으니까 친환경 상품은 작은 회사들에게 남겨줄 거야 라는 내용이 B나 C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야. B나 C에 보여. 그러면 붙이면 돼. 없으면. 이거 맨 마지막이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딱 보세요. Even if the green product succeeds 해서 even if는 although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쵸?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라 하더라도 해서 그 친환경 상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친환경 상품을 밑에 나오지? 잡아먹을 거야. 그쵸? 잡아먹을 거야. 회사에 더 높은 수익이 나는 주류 뭐가 되겠니? 오퍼링은 바로 뭐야? 제공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뭘로 봐야 돼? 누가 제공하는 거야? 누가? 컴퍼니가 커스터머에게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써두세요. 상품. 그렇게 해석해줘야 맞는 거야. 이해돼? 그치? 제공하는 거잖아.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 거야? 컴퍼니가 커스터머에게. 그러니까 상품인 거야. 잘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오퍼링 하는 건 뭐가 되겠니? 내가 여러분한테 오퍼링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물건 사라 그거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오퍼링 하는 것은 당연히 수업이야. 수업이라든가 강의가 되는 거야. 이게 문맥이야. 잘 들어. 닥터가 페이션트에게 오퍼링 하는 건 뭐가 되겠어? 트리트먼트야. 트리트먼트.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어? 요렇게 사고의 확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찾아가니까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자꾸 성적이 갇히는 거야. 기출을 활용해서 풀려고 하는데 활용은 안 하고 답만 찾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확장시켜줘야 돼. 오퍼링이 여기서는 맥락상 바로 뭐다? 프로덕트다. 근데 오퍼링이 다른 환경에서 쓰이면 누군가에게 주는 거니까 닥터가 주는 거면 트리트먼트가 될 것이고 티처가 주는 거면 뭐가 될 것이고 렉처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요. 자, 아무튼 그 성공해도 이렇게 잡아먹을 거래. 그래서 자, 여기서 기분 보이지? 기분은 뭐뭇을 고려하면 적어주세요. 뭐뭇을 고려하면 잘 들어. 뭐뭇을 고려하면 해서 기분을 쓸 수도 있고요. 잘 들어. 기분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considering 써도 돼. 오늘 자세히 얘기한다. 자, 근데 잘 들어. 그러한 단점을 고려하면 그 얘기지. 그러한 단점을 고려하면 그 얘기야. 잘 들어.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고려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야?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도 해서 가능한 것까지만 적어주세요. 그러한 단점들 때문에 됐지? 그러한 단점들 때문에 Company serving mainstream customers 주류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회사들은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성공적인 주류 상품을 가지고 바로 주류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회사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자, 어디에 직면하는 거야? 무엇처럼 보이는 거? 명확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정이지. 그치? 결정은 뭐 하는 게 결정이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게 결정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선택하는 게 결정이야. 그치? 그럼 얘가 뭘 암시하는 거야? 선택을 암시하는 거지. 됐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봐봐. 직면하게 돼. 무엇처럼 보이는 거? 명백한 투자 결정이지? 투자 결정이야. 자, 그럼 투자 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투자할까 하고 투자에 대한 선택하는 거야. 아까 투자에 대한 선택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어디에 나왔어? A의 첫 부분에.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을 어디에? 주류 상품에 투자할 거야. 됐지? 뭐가 아니라 친환경 상품이 아니라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A가 가리키는 건 뭘로 볼 수 있겠니? 밑에 나오는 바로 companies라고 바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럼 이제 우리는 C만 이제 가볍게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뭐만 생각해도 될까?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C에 있냐 없느냐만 따져봐도 되지. 왜? 지금 우리는 이제 C의 위치만 이제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에 쓸 거냐, 여기에 쓸 거냐, 그 얘기잖아. 그쵸? 그럼 A의 끝부분에서 뭐가 보였어? A의 끝부분에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 BA라는 느낌 잡았으니까. A의 끝부분에서 바로, 친환경 상품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쵸? 작은 회사들에게 맡긴다고. 그 얘기가 C에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치? 있으면 A 다음에 붙이면 되고, 없으면 맨 앞에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B하고 A를 잘 읽으면 C가 가벼워진다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C를 딱 보면 게다가 하면서 이제 뭐가 나오니? 여기에 딱 동그라미. 됐지? 됐네. 뭐가 나온다고 지금? 재료 리스트 나오지? 재료 얘기 어디 나왔어? 재료 얘기. 맨 위에 나왔잖아. 그치? 맨 위에 박스하고 관련된 거 재료 얘기 나왔지? 지금 작은 경쟁 업체에게 친환경 상품을 맡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료 얘기 딱 나왔잖아. 그치? 그럼 재료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A 다음에 연결되면 안 되지. 그럼 여기 딱 읽어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CBA가 답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맞겠다. 됐지? 그러니까 A, B를 잘 읽으니까 C가 졸라 가벼워지잖아. 그쵸? 정답은 바로 몇 번? 5번이 답이다. 될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있죠? 자, 8번 넘어갑니다. 자, 적어주세요. 맨 위에 한 거 적는다. 문장 삽입 단절을 찾는다. 그 다음에 명적 단서 의미 덩어리로 한번 묶어보자.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지. 문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갈 걸 바깥으로 꺼냈지. 수능은 항상 어떤 단락을 선택하냐면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갖는 거, 그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주제 문제로 바꾸고 제목 문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씩의 그 밑줄을 딱 주면서 밑줄의 문제로 바꾸고 혹은 빈칸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일된 의미를 갖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겠어? 1번부터 5번 사이에 들어갈 문장을 바깥으로 하나를 끄집어냈으니까 뭔가 중간에 흐름에 뭐가 느껴질 수 있다? 단절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단절하면 우리가 크게 몇 가지 있었어? 단절하면 크게 4가지 있었지? 단절하면 크게 4가지. 적어봐요. 자, 뭐가 있다고? 대상의 단절. 그쵸? 주인공이 바뀌는 부분 찾는다. 주인공이 바뀌는 부분. 무엇에 주의하면서? 대명사에 주의하면서 대상의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 갑자기 얘가 나와? 이런 거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성격 봐야 된다 그랬다. 특히 문장 삽입은 성격 잘 봐야 돼. 성격은 바로 어떤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38번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존내 많아. 그러니까 1번부터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똑같이 긍정, 긍정이네? 똑같이 부정, 부정이네? 그러면 같은 흐름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갑자기
쭉 마이너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5번에서 플러스 얘기로 바꿨어. 긍정으로. 근데 이렇게 바뀌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but however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뭐가 단절인 거야? 성격의 단절이다 생각하고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에 주의해야 된다. 됐죠? 긍정과 부정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 어렵지. 내용의 단절.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야? 요건 약간 39번에서 됐지? 39번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준다?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준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의 단절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같은 소재를 쓰는데 단어는 반복될 수 있어. 요게 요령이야. 단어는 반복될 수 있어. 근데 단어가 반복된단 말이야. 3번에 있는 단어가 4번에도 있어.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번이니까? 39번이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보이네? 같은 내용인지 꼭 확인한다. 왜? 단어는 똑같은 걸 주지만 다른 내용으로 단절을 찾으라고 문제를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같은 소재면서 다른 내용일 때. 같은 소재면서 다른 내용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제. 시제가 바로 어떤 거니? 동사의 시제 주의해야 돼. 동사의 시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왜 그러냐면 야 시점의 변화는 내용 변화를 암시하는 거야. 봐봐.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뭐 합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쭉 얘기하다가 now를 썼어. 혹은 today를 썼어. 그러면 자 이제 공부하자. 무슨 얘기야?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서 뭘 했다는 얘기겠어? 공부가 아닌 다른 걸 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무슨 얘기야? 앞쪽에서도 밥 먹었어? 아니잖아. 밥 먹은 거 아닌 다른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지. 이게 우리가 정말 수능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의미론적인 접근법이야.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본다. 자, 순서라고 생각해볼까? 자, 순서라고 생각해보자. 문장 살펴도 똑같은데, 가령, 매니아 박스에서 있잖아. 매니아 박스에서, 자, 우산 썼다는 얘기가 나왔어. 우산 썼다는 얘기. 얘 앞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비가 온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치? 비 온다는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 돼? 우산 썼다는 얘기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자, 아니, 그잖아.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는 거잖아. 야, 우산을 쓰니까 비 오냐? 그러면 차라리 내일 패딩 입고 가지? 눈 오게? 자,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되게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 시점의 변화는 무엇을 암시한다고? 내용 변화를 암시하는 거니까 그 시점을 말해주는 동사 있지, 동사. 동사의 시제에 주의해야 돼. 알겠어요? 쭉 현재 얘기를 했어. 현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will이 딱 보여. 연결이 돼, 안 돼? 현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미래가 나오는데? 현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과거가 나오는데? 과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현재가 나오는데? 중간에 시점을 가리키는 말들이 없이 요거 잘 봐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 이렇게 푸는데 좋네 안 보여.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뭘 생각하는 거야? 시제. 동사의 시제. 동사의 시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요걸 이제 같이 생각해 주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생님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저는 단절이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잖아. 단절이 안 느껴질 수 있잖아. 그러면 뭐 한다고? 최소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의미 덩어리끼리 묶는다. 최소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의미 덩어리끼리 묶는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의미 덩어리는 어떤 거야? 딱 적어놔. 한 문구로 쓸 수 있는 거.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포괄적인 말과 구체적인 사례. 스포츠 얘기했어. 1번에서 베이스볼, 2번에서 바스켓볼, 3번에서 테니스. 어떻게 되는 거야? 3번까지 싹 다 한 묶음이야. 그치? 왜? 스포츠 얘기, 농구, 축구, 야구니까.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렵죠? 그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 요거.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 일단 요 두 가지 먼저 생각한다. 나중에 카테고리 얘기하고 대우명제 얘기 또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그래서 봐봐. 1번부터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까지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근데, 단절은 잘 안 느껴져. 단절은 잘 안 느껴지는데 근데 요렇게 보니까 한 묶음인 것 같아. 왜냐면 요게 상위 개념이야. 그리고 요게 이제 그와 관련된 하위 개념의 사례.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인 것 같아. 자,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이 묶이는 것 같기는 해. 요건 좀 애매해. 연결인지 단절인지 애매하기는 한데 얘네들은 묶여. 뭘로 묶이는 거야? 4번하고 5번은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고 여기에서 가격에서 5%를 오프 시켜준대. 떼내준대. 그럼 가격에서 5%를 떼내주는 건 똑같이 할인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그럼 얘는 똑같은 말인가?
이렇게 딱 묶어보는 거야. 이렇게 딱 묶어보고 묶어본 상태에서 맨 위에 주어진 문장이 첫 번째 묶임에 가까운지 두 번째 묶임에 가까운지 요거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풀어. 저렇게 풀고 안 풀리면 1번부터 도면서에서 최소한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는 거야. 1번부터 3번까지 될 수도 있고 1번부터 4번까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묶일 때는 서로 막 비슷한 무게로 이렇게 묶는 거 아니야. 1번부터 4번까지 한 묶음이고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5번까지 한 묶음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 일단 묶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그 중에 어디에 가까운가? 보통 두 번째 묶음이야. 됐지? 보통 두 번째 묶음이라고. 자, 지금 풀어주세요. 뒤에 9번까지 푸세요. 뒤에 9번까지. 8번, 9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습이 잘 돼야 나중에 이제 이 다음 교재로 넘어갔을 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봤을 때 포인트 살짝 언급하고 문제 위주로 이제 확실하게 좀 날카롭게 예리하게 좀 단련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교재를 할 때 구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흐름을 쭉 따라오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복습하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고 푸는 문제의 개수가 늘어나야 돼. 왜냐면 알고 푸는 문제의 개수가 늘어나야 멘탈이 안 흔들려.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계속 이런 거 같아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감으로 풀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지금 풀고 있는 문제에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 앞에서도 많이 틀린 것 같아. 근데 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계속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풀지 못하니까 풀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게끔 아는 문제의 개수를 늘려가게끔 잘 복습해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 좀 더 말씀드릴게요.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이렇게 보이지? 현재 직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야. 그대로 가봐. 자,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어디? 회사 내에 있는. 그쵸? 회사 내에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현재 직원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은 또한 대단히 자, 그들이 being laid off죠. being pp니까 수동태 아니냐? 그쵸? 그래서 lay off가 원래 어떤 뜻이에요? lay off가 lay는 놓다, off는 분리. 됐지? 떨어뜨려 놓는 거야.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회사로부터. 자, 출근하러 왔는데요. 아, 됐어요. 집에 가세요.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래서 떨어뜨려 놓는 거지. 잘 들어. 떨어뜨려 놓는 거야. 됐지? 떨어뜨려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참고로 MIS가 딱 보이지? 적어놔. MIS는 어떤 의미? 보내다야, 보내다. 그치? MIS라든가 MIT 얘네들은 싹 다 보내다라는 뜻으로 꼭 기억한다. 그래서 폭탄을 다른 곳으로 보내. 뭘 발사한다 그러니? missile. 그래서 미사일 발사한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보내는 거 뭐가 있어? 바깥으로 보내는 거. emit. 얘가 x에서 나왔고 x는 뭘 가리키는 거니까? out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럼 emit는 어떤 의미야? 바깥으로 보내는 거니까 send out. 그래서 배출하다. 됐지? 배출하다. 됐어요? 그러면 보내는 거지. 그치? 그럼 떨어뜨려 놓는 거야. 떨어뜨려 놓는 것은 해고하다라는 뜻인데, 그럼 해고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보내는 거야.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것은 가까이 놓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자,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멀리 떨어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도 뭐가 있을까? 멀리 떨어진 이렇게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영어로 뭐라 그래? 거리를 distance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됐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해고하다라는 뜻은 어디에서 생긴다? lay, 놓다, off, 회사로부터 분리시켜서 떨어뜨려서 해고라는 것은 떨어뜨려 놓는다는 의미가 강하구나. 그래서 보낸다, 멀리, 회사 바깥으로. 그래서 dismiss, lay off 다 해고하다는 뜻으로 쓰인단다. 그러나 기본적인 뜻은 어떤 거야? 떨어뜨려 놓고 멀리 보내는 거야. 됐지? 떨어뜨려 놓고 멀리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dismiss가 어떤 의미도 쓰여? 사람들을 해산시키다라는 뜻도 쓰이고, 누군가가 야 이따가 족발 먹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근데 됐어, 너나 처먹어. 이렇게 해서 멀리 딱 보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 바로 이제 무시하다. 이 뜻이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아무튼 다른 의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본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결국 어떤 의미냐면 be laid off니까 어떤 의미야? 해고되는 거겠죠. 그쵸? 해고되는 두려움을 대단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잘 들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면 요거 딱 보일 수 있단 말이야. also 보이지? 그럼 also는 몇 번째 이야기겠어?
게다가 그런 뜻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명적 단서 얘기를 했을 때 순서 배열이나 혹은 문장 삽입이나 단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명적 단서 뭐가 있었니?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렇게 얘기했지. 이 순서대로 외워놔. 그러니까 단서들은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야. 그러니까 연결어는 마지막에 사용하는 거야. 무슨 얘기니? 큰 단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잡고 풀었을 때 연결어를 기준으로 잡고 풀었을 때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거니?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단절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단절. 아까 단절 몇 가지 있었니? 대상, 성격, 내용, 시제. 요 단절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에 들어갈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자, 처음에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로버트를 도입하는 거지. 그치? 로버트를 어디에 도입하는 거야? 공장으로 도입하는 거야. 자,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 이게. 여기서 대강의 소재 느낌 잡아야 돼. 아까 우리가 그 순서별에서 박스를 읽으면서 대강의 어떤 소재인지 파악하자 그랬었지. 똑같은 거야. 지금 사람들 해고된다는 얘기 나오지. 그치? 해고된다는 얘기 나오고 이게 1번 도문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지문의 내용과 관련은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로버트 얘기 딱 나왔지. 아, 로버트가 나온다고? 아, 로버트 때문에 사람을 해고하는 건가? 됐죠? 로버트 때문에 사람을 해고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봐. 자, 그러면 자, 로봇을 공장에 도입하는 것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이렇게 보이지. employment는 고용이지. 그치? 어떤 고용이야? 인간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되면서 아, 됐네. 어떤 거야? 사람을 해고하면서. 됐지? 인간 근로자의 고용이 감소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을 해고하면서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겠어? 당연히 사람들은 걱정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고양이 간식 사야 되는데 해고되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고양이 간식 되게 참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환장해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다음에 걱정과 그다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이때 management는 경영진 그렇게 정하세요. 경영진. 경영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영진의 일입니다. responsibility 일 혹은 책임 그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25이지. 25이고 뒤에 뭐가 보여? 투부정사 보이지? 그럼 가주어 진주어겠네? 그쵸?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자, 그러면 경영진의 일입니다. 무엇이 예방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두려움을 이때 ease는 무슨 말일까요? easy. 그쵸?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하는 거니까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야, 원래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하면 뭘 쓸 것 같아? 요거를 쓰거나 적어봐. 요거를 쓰거나 아니면 뭘 쓸 것 같니? 요걸 쓸 것 같잖아. 둘 다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 그 뜻이거든? 근데 이것보다 저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잘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쉬운 단어의 문맥적 의미. 아, 두려움을 이지하게 만든다고? 그럼 쉽게 두려움을 받아들인가? 그거 아니야. 두려움을 이렇게 이지하게 만드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해고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경영진의 일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worry하고 fear 나왔지? worry하고 fear 나왔으니까 these fears로 연결되지? 그치? 왜? 어차피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니까 얘를 같이 묶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얘가 앞에 나온 거 가리키는 거니까 요렇게 묶어서 연결하는 거 1번은 맞았어요. 그쵸? 1번은 연결이야. 그 다음에 자,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딱 보이지? 어떤 사례가 나오겠어? 해고되는 두려움을 줄이는 사례가 나오나?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연결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뒤에 보니까 로버트가 그래서 도입될 수가 있대. 어디에만? 여기서 플랜트는 뭘로 맞겠어? 그치? 여기서 플랜트를 식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지금? 팩토리 얘기했지. 팩토리 얘기하고 뉴 플랜트라고 보였지. 그럼 이때 플랜트는 뭘로 봐야 돼? 팩토리로 봐줘야 맞는 거지. 그치? 갑자기 식물 나오냐? 그치? 그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계속 연습하는 거야. 자, 새로운 공장에만 로버트가 도입될 수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이 유지된 채 공장을 새로 만들 때 그때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그쪽에 쓰는 거구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해고되지 않는 거잖아. 그쵸? 이제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맞게 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니까 workers should be included.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근로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대. 어디에? 새로운 공장이라든가 혹은 로봇을 도입하는 일을
계획하는 것에 근로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대. 그 무슨 말이야? 근로자들에게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논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야. 그쵸? 그러면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로봇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 말 없이 로봇을 가지고 오면 나 잘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로봇을 데리고 오기로 했었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로봇이 들어왔을 때 해고된다는 두려움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쵸?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좀 연결이죠. 그 다음에 아마도 로봇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됐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됐지? 여기 봐. 자, 그래서 회사가 경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로봇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야.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봐. 야, 뭐뭐일 수도 있다 그 말이지. 그치?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잖아요. 보통 may가 나오잖아. 그러면 거의 but이 같이 짝처럼 쓰여요. 우리가 not only가 보이면 뒤에 뭐가 나오듯이 but also가 나오듯이 either가 보이면 뒤에 or가 나오듯이 both가 보이면 뒤에 and가 나오듯이 얘하고 얘가 거의 짝처럼 쓰이는 거야.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부정하거나 반박할 때 may를 쓰고 뒤쪽에 but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여기가 아니라 요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but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는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이니?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니까 바꿔 말하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도입하는 거니까 인간을 해고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뒤에 보는 거 뭐가 나오는 거니? 자, 그러한 그 비용 감소는 로봇을 도입하는 그러한 비용 감소는 어떻게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노조라고 보면 딱 좋아요, 이제. 왜? 뒤에 매니지먼트가 경영진이 되는 거니까. 그치? 이때 레이버 노동 그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노조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계획을 함께 세운다라는 거. 같은 말 아니냐? 봐봐. 계획에 포함시킨다. 누구를? 바로 근로자들을. 그러면 레이버하고 매니지먼트가 함께 계획한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까지? 4번까지 어떻게 되는 거니? 흐름의 연결이죠.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5번이 될 수밖에 없지. 그리고 5번 봐봐. 5번에서 무슨 얘기 나오니? 요게 이제 중요한 단서야. 자, 로버트가 특히나 잘한대. 뭘 잘한다고? 대단히 반복적인 단순 동작을 잘한대. 밑줄 쫙 그어봐요. Replaced human workers 무슨 말이니? 대체된 인간 근로자지. 무슨 말이야? 내가 교체 당했어. 무엇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내가 교체 당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나 잘렸다는 얘기잖아. 이미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내가 옮겨갔다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인간 근로자를 대체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아직은 로봇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 계획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미 당해버린 거야. 그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지. 내용의 단절이지. 몇 번? 5번이 답이다. 됐죠? 5번이 답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마지막. 자, 가볍게 봅니다. 여기서 스틸의 동그라미. 자, 스틸은 문장 맨 앞에 쓰일 때 특히 순서나 삽입에서 but. 알겠어요? 스틸은 but. 자, 그러나 it is arguable. 됐지? 자, 스틸이 나왔다라는 건 but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성격이 확실하게 바뀌는 부분, 내용이 확실하게 바뀌는 부분이 한 번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나 it is arguable that 이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that 이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that 이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지? that 이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that 이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딱 보이지? 그치? arguably. 적어보세요. 근데 얘는 약간 느낌이 다르다. 얘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얘를 주장하건대 그대로 하면 안 돼. 명백히 적어보세요. 명백히 분명히. 얘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명백히 분명히. 자, 갑니다. 자, 그러나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이 걱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니? 그래, 그 느낌 계속 살리라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됐어요? 그러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됐어요? 자, as advertising in other media, 다른 매체에 있는 광고가 항상 fragmented, 무슨 말이야? fragmented, 단편화된, 그렇게 적어볼까요? 단편화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요만큼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또 요만큼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거야. 요렇게 크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비자, 다수의 계층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하는 게 바로 이제 요걸 하는 거야. 광고는 원래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 자, 아이폰 광고는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야? 모두에게 할 수는 있겠죠. 그쵸? 자, 그러나 기저귀 광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야? 그쵸? 엄마, 아빠들에게만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단편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광고는.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이 살짝 바뀌거나 성격이 살짝 바뀌는 부분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Advertisers look back nostalgically. 이렇게 딱 보이죠? 광고업자들이 look back, 뒤돌아봅니다. nostalgically 무슨 말? 향수에 젖어, 그 말이죠? 향수에 젖는다라는 것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야. 됐지?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나오고 나서 잘 들어.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과거 얘기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 현재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과거 이야기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현재 얘기, 과거 얘기, 요거 연결이다. 그쵸? 요거 연결이야. 그래서 광고는 이런데 광고업자들이 향수에 젖어 뭐죠? 옛날을 되돌아보기는 해. 그때가 이렇게 좋았었다고 이렇게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Single spot transmission 무슨 말이야? 하나의 스팟, 장소. 트랜스미션은 어디에서 나왔어? 트랜스미트에서 나왔어요. 아까 MIT가 어떤 뜻이다 그랬더니 MIT. 트랜스미트에서 트랜스미션이 나오는 건데 미트가 보내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접두하고 어근을 사용하잖아. 한자는 느낌이야. 그래서 전송하다. 됐지? 그냥 보내다가 아니라 전송하다. 그러면 얘는 전송이지. 뭘 전송하는 거겠어? 무슨 얘기했어? 광고 얘기했지. 한 장소에서 광고를 전송하는 거야. 그쵸? 한 장소에서 광고를 전송합니다. 자, 그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딱 보이지? 그치? 한 곳에서 광고를 이렇게 딱 보낸단 말이야. 한 방송국에서 광고를 딱 송출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수의 시청자가 그거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채널이 몇 개 없었던 그 시절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채널이 딱 KBS 하나만 있었어. 옛날에. 진짜 옛날에 그랬어. 자, KBS 딱 하나만 있었어. 그럼 거기서 광고를 딱 실어서 내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다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고하기가 좋았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채널이 몇 개야? 개 많아. 그치? 그럼 KBS만 광고 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수의 채널에 광고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광고업자는 일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야. 옛날에는 좋았어. 힘든 상황이야? 옛날에는 좋았어. 됐지? 옛날에는 좋았어. 자, 그리고 this made, 자, 이건 만들었습니다. this의 동그라미요. 자, 이건 뭘 만들었어? TV 광고죠. mass consumer product니까 대량 소비자 상품 이렇게 보면 돼. 대량 소비자 상품의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목적격 보어. 잘 들어. straightforward 무슨 말이야? straightforward. straight, 곧장, forward, 앞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쭉 돌 짚고 날리는 거지. 그럼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잖아. 이쪽 저쪽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가 바로 어떤 의미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광고가 되게 심플했어. 옛날에는 만드는 게. 그치?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잖아. 메이드의 동그라미. 옛날 얘기잖아.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시험만 보면 안 돼. 의미 봐야 돼. 자, 요거 보이지? 룩백이지? 옛날 되돌아봤어. 옛날 들어봤으니까 과거 얘기야. 과거 얘기지. 그럼 과거 일단 이렇게 썼지. 그래. 옛날에는 쉬웠어. 근데 반면에 오늘날은 자, 요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금 어려워. 옛날에는 광고하기가 쉬웠어.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됐지? 자, 그럼 결국은 어떤 얘기야? 옛날에는 좋았어. 오늘날은 별론데. 옛날엔 좋았어. 오늘날은 별론데. 자, 그리고 자, 1번하고 지금 2번이 딱 연결이 됐는데 요게 지금 어디가 좋다라는 얘기야? 과거가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 현재는 안 좋고, 즉 과거는 심플했어. 과거는 심플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과거는 좋았어.
현재는 어려워. 됐지? 적어놔. 답 3번이지? 그쵸? 답 3번이에요. 뭐라고 신경 안 써도 답 나온다. 광고업자들이 확보합니다. 상당한 무엇을? 됐지? 상당한 베네핏, 혜택을 확보합니다. 자, 근데 그게 언제야? 잘 들어. 광고업자가 지금 혜택을 보는 게 언제야, 지금? 내가 그래서 동사 시제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광고업자가 혜택을 보는 게 지금 언제니? 현재지. 그치? 광고업자가 혜택 보는 게 현재잖아. 현재잖아. 앞에서 현재가 안 좋다며. 옛날에 좋았다며. 현재가 안 좋다며. 근데 지금 현재 상당한 이익을 본대. 됐지? 시제에 주의하고 내용이 성격이 달라졌지. 그치? 몇 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다. 이해됐죠? 그쵸? 자,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조금 속도 붙을 거예요. 속도 붙을 거니까, 일단 그 수업 때 배웠던 내용 꼭 다시 한 번만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하는 순서는 요거야. 일단 먼저 뭘 먼저 한다? 복습을 먼저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주간지 푼다. 주간지 우리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풀고. 그 다음에 트리거 8문제짜리 20분 제곱 푼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메일 주소로 듣기 파일하고 강의 영상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 메일에서 받았던 듣기 파일을 바탕으로 풀세트 모의고사 한번 풀어가지고 온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